임플란트 뼈 이식 권유. 10명 중 9명은 안 해도 됩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쭤볼게요. 혹시 치과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환자분, 뼈가 부족해서요. 뼈 이식을 먼저 해야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. 추가 비용 30만 원입니다.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비용이 확 뜁니다. 나는 평소에 멸치도 잘 먹고 칼슘도 챙겨 먹었는데 뼈가 부족하다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을 겁니다.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. 의사가 필요하다는데 해야 하는 거 아닌가? 전문가인데 믿어야지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 문제를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. 실제로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 환자의 약 10% 정도라는 겁니다. 거꾸로 말하면 10명 중 9명은 뼈 이식 없이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뼈 이식을 권유받고 계실까요? 오늘 그 구조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치과에서 뼈 이식을 권유받았을 때 꼭 던져야 할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걸 아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.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. 나는 건강한데 왜 뼈가 부족하다는 거지?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이게 말이 되나? 사실 이건 전신 건강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. 핵심은 치아가 박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. 우리 치아는 턱뼈 한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얇은 바깥쪽 뼈에 붙어 있어요. 마치 담벼락에 못을 박아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치아를 뽑으면 그 얇은 뼈 벽이 허물어지거나 녹아서 사라집니다.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건강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뼈가 줄어들면 무조건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뼈가 부족하네? 그럼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자. 이게 공식처럼 굳어졌던 거죠.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뼈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뼈 이식을 권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뼈 이식을 이렇게 많이 권할까요? 현직 치과 의사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. 바로 지나치게 낮은 임플란트 광고 가격입니다.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시면 30만 원 임플란트, 심지어 20만 원대 임플란트, 이런 광고가 넘쳐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30만 원 받아서는 재료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. 병원도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. 그럼 어떻게 이익을 낼까요? 여기서 뼈 이식이라는 명분이 등장합니다. 구조는 이렇습니다. 일단 싼 가격으로 간고해서 환자를 오게 합니다. 그 다음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환자분,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야 합니다. 추가로 30만 원입니다. 30만 원 임플란트가 60만 원이 되고 뼈 이식 재료비가 더 붙으면 80만 원, 90만 원이 됩니다. 결국 처음 광고 가격의 2~3배를 내게 되는 거죠.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저가 임플란트 광고 관련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상담 때와 다른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상당수입니다. 물론 모든 뼈 이식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.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그 경우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. 지금부터 반드시 뼈 이식이 필요한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. 이 3가지가 아니라면 일단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. 첫 번째, 뼈가 심하게 녹아내린 경우입니다. 잇몸병이 오래됐거나 예전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. 임플란트 나사를 잡아줄 뼈 자체가 아예 없을 때입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이 뼈를 채워야 합니다. 두 번째, 위쪽 어금니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. 우리 코 옆 위턱뼈 안에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. 이 공간과 잇몸뼈 사이 거리가 너무 짧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. 2mm, 3mm밖에 안 될 때 이 공간을 들어 올려서 뼈를 채워넣는 시술입니다. 세 번째, 앞니처럼 신미성이 중요한 경우입니다. 앞니는 뼈가 아주 얇아서 뼈 이식 없이 심으면 나중에 잇몸 위로 금속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.
이걸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.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갈립니다.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뼈 이식을 하면 임플란트라 더 튼튼하게 고정되는 거 아니냐,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, 이런 의견도 있어요.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. 뼈가 충분하면 임플란트가 더 안정적인 건 맞거든요. 근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뼈 이식을 했을 때입니다.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불필요하게 뼈 이식을 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이식한 뼈가 저절로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결국 비용만 들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부천 사과나무 치과병원에서 진행한 14년 장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7mm 짧은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96.4%, 성공률이 94.6%로 나왔습니다.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도 94.1%의 성공률을 보였고요. 굳이 뼈를 쌓아 올리지 않아도 짧은 임플란트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.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. 작년 가을 인터넷에서 임플란트 35만 원 광고를 보고 치과에 갔습니다. 상담을 받았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르신,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야 합니다. 뼈 이식 비용 30만 원, 상악동 거상술 40만 원 추가요. 결국 35만 원짜리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. 김 씨는 찝찝한 마음에 다른 치과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. CT를 새로 찍고 설명을 들었더니 놀라운 답이 돌아왔습니다. 어르신 경우는 짧은 임플란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. 뼈 이식 없이도 되겠는데요. 결국 두 번째 치과에서 뼈 이식 없이 시술을 받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. 같은 환자인데 치과마다 진단이 이렇게 다릅니다. 한 곳에서는 뼈 이식이 필수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. 그런데 있잖아요. 치과 의사들이 잘 먼저 꺼내지 않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짧은 임플란트입니다. 과거에는 임플란트는 무조건 길고 굵어야 튼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부족한 뼈를 억지로 쌓아 올려서 긴 임플란트를 심었죠. 근데 지금은 기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5mm, 6mm, 7mm 길이의 짧은 임플란트도 장기적으로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14년 장기 연구에서도 7mm 짧은 임플란트가 96%가 넘는 생존율을 보였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뼈를 쌓아 올릴 필요 없이 남아있는 내 뼈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짧은 임플란트는 뼈 이식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먼저 꺼내지 않는 불편한 선택지입니다. 환자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결정적인 변수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단순히 개인이 돈을 더 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. 첫째로 의료 신뢰가 무너집니다. 치과마다 진단이 다르고 비용도 천차만별이면 환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. 정말 필요해서 뼈 이식을 권하는 양심적인 의사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. 선의마저 의심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. 둘째로 저가 경제 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. 싼 가격으로 광고해서 환자를 끌어들이고 추가 비용으로 메꾸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. 이러면 정직하게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병원은 경쟁에서 밀립니다. 결국 전체 의료 시장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. 셋째로 환자들의 건강 피해 가능성입니다. 불필요한 뼈 이식은 비용 문제만이 아닙니다.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나 합병증 위험이 추가됩니다. 안 해도 되는 시술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죠. 이건 정말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?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. 치과에서 뼈 이식을 권유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냥 의사 말을 믿고 하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다시 짚어볼게요. 뼈 이식을 하면 더 튼튼하지 않느냐?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? 이 의견에 대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물론 필요한 경우엔 해야 합니다. 뼈가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상악동 문제가 있거나 앞니 신미성 때문이라면요. 근데 그게 아닌데 관행적으로 또는 비용 때문에 권유하는 거라면 다른 문제입니다.
중요한 건 내 상황에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중요합니다. 치과에서 뼈이식을 권유받았을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3가지입니다. 이 질문을 하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치과에서 뼈이식을 권유받으면 상담실장이 아니라 수술할 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이 질문들을 던지십시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선생님, 제 CT 사진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현재 뼈의 폭과 높이가 정확히 몇 밀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이 질문을 하면 어설픈 설명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정확한 수치를 물어보면 의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위쪽 어금니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. 상악동 거상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? 상악동까지 남은 뼈가 몇 밀리인지 사진으로 보여주세요. 시술의 필요성을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요즘 짧은 임플란트도 성공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. 제 경우 짧은 임플란트로는 절대 불가능한가요? 이게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. 의사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대안을 내 입으로 직접 꺼내는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. 이 질문들을 했는데 의사가 귀찮아하거나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러면 다른 치과에 가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십시오. 같은 CT를 가지고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. 아까 김 씨 사례처럼 치과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한 곳에서 뼈이식 필수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. 적어도 2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시간은 좀 걸리지만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시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조건 싼 곳을 찾지 마십시오. 30만 원, 20만 원 이런 광고에 현혹되면 결국 추가 비용으로 더 많이 내게 됩니다. 처음부터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 CT 사진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곳을 찾으십시오. 내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답해주는 의사가 양심적인 의사입니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처음에 질문 드렸습니다. 뼈이식 권유를 받으면 그냥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. 아닙니다. 10명 중 9명은 뼈이식 없이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. 핵심 변수는 짧은 임플란트였습니다. 이 기술을 알고 질문하면 불필요한 뼈이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의사가 먼저 말 안 해주니까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.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. 하나는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. 뼈이식 비용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시술의 위험을 피하는 겁니다. 안 해도 되는 시술을 안 하면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.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이 불필요한 비용과 의심으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. 오늘 영상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. 현명한 질문 하나가 수십만 원의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